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공화국 원수 친구를 받았습니다. 금융당국이 CD금리 문제를 인정하고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수출과 소비가 감소하는 경기 불황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일부 소득 불평등 지표가 숫자상으로는 호전됐지만 실제로는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나흘 만에 하락하면서 오늘 1800선이 붕괴됐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을 한동훈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시황부터 전해주십시오. 예, 코스피 지수가 나흘 만에 1800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18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7.05포인트 하락한 1794.91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장중 터진 대북 리스크 등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이날 지수는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였지만 정오께 북한의 중대 발표 보도 이후 기관의 매도 규모가 커지면서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전날 대규모 순매수를 보였던 기관이 이날 1,789억 원 매도 우위로 돌아섰고요. 외국인도 563억 원어치를 팔면서 지수를 짓눌렀습니다. 개인이 2,257억 원치를 사들였지만 하락세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대부분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의료정밀, 섬유의복이 낙폭이 컸고요. 은행, 증권, 운송장비, 운수창고 등도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전기전자, 화학, 철강, 기계 등도 일제히 1%대 내림세를 보였고요. 하지만 통신과 전기가스 등 경기 방어 업종과 비금속 광물은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경우 삼성전자가 1.2% 떨어지면서 나흘 만에 하락했고요. 현대차도 2% 넘게 빠졌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주들이 수주 악화 소식에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도 5%에 가까운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종목별로는 NHN이 1.4% 상승하며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고 한국가스공사도 미수금 감소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1.37% 올라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파미셀이 줄기세포 치료제 기대감에 2.5% 올랐고 GKL은 외국인 전용 신의 면세점 사업 가능성에 5.1% 급등했습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각각 4억 4,844만 주, 4조 3,66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예, 오늘 특히 북한의 중대 발표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련주들이 영향을 받았었죠? 예, 북한의 중대 발표 해프닝에 방위사업주와 남부 경협주 등 관련주들이 크게 출렁했습니다. 오늘 오전 18일 방산주는 오전 11시경 북한이 낮 12시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제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방산주로 평가되는 빅텍과 스페코가 각각 10% 이상 급등한 데 이어 휴니드와 퍼스텍도 5% 이상 뛰었습니다. 특히 북한이 육자회담에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면서 이화전기, 광명전기, 선도전기 등도 8에서 12%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대 발표 내용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원수 칭호를 부여하기로 했다는 것으로 확인되자 관련 주들이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빅텍은 결국 오늘 3.87% 하락하며 장을 마쳤고요. 스페코, 휴니드, 퍼스텍 등도 큰 폭으로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남부 경협주도 마찬가지로 12% 넘게 급등하던 이화전기는 0.92% 하락한 채 장을 마쳤고요. 광명전기, 선도전기 등도 크게 하락한 채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병준 동양증권연구원은 중대 발표를 하기엔 뭔가 대단한 것을 기대하고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했지만 허무한 발표에 김이 샜다며 소문을 쫓는 테마주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오늘 유가증권 시장 주요 상장사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 LG화학 등이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18일 한국채택국제회계 연결 기준으로 2, 4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늘어난 3조 1,081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4%, 26% 늘어난 2,042억 원, 1,428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였던 매출액, 영업이익을 다소 웃도는 수준입니다.
분야별로는 전통적인 주력 사업 부분인 화공 부분이 전체 매출의 65%를 차지했고요. 비화공 부분은 34%였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2, 4분기 매출 증가는 지난해 중동에서 수주한 프로젝트가 매출에 본격적으로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매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다소 후퇴했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의 2, 4분기 영업이익률은 6.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포인트 낮아졌습니다. LG화학은 2, 4분기 매출액이 5조 9,956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5% 늘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35%, 40% 급감했습니다. LG화학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크게 줄어든 것은 지난해 화랑을 보였던 중국 시장이 올해에는 크게 침체됐기 때문입니다. LG화학의 한 관계자는 국내 화학업체의 경우 중국 시장 의존도가 큰 편인데 올해는 중국 경기 침체로 석유화학 업황 전반이 부진을 보이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KT엔진은 2,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조 54억 원, 2,86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1%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담배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포인트 오르는 등 상승세가 지속됐고 담배 수출도 꾸준히 늘어나는 등 담배 부문 실적 호조가 매출과 영업이익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 한동훈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공화국 원수 칭호를 받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은 오늘 낮 12시 중대 보도를 통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원수 칭호를 수여할 것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매체의 중대 보도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7개월 만입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중대 보도 예고까지 해가며 김 일 위원장에 대한 원수 칭호 수여 소식을 전한 것은 유일지배 체제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그의 위상을 다시 한번 과시하면서 권력 장악력을 다지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또 최근 군부 핵심 실세로 꼽히던 리영호 총참모장 해임으로 어수선해졌을 군부 내 분위기를 다잡으려는 의도도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금융당국이 CD금리 문제를 인정하고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CD금리가 단기 지표로서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안을 논의했다며 CD금리 유형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과 또 일부 새 상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CD금리를 대체할 지표로 코픽스, 코리보 3개월 은행채, 3개월 통화증권 등 여러 가지 대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융위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주 내로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실무진과 만나 시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방안을 정할 계획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수출과 소비가 감소하는 경기 불황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은 3.5%, 내년은 0.2%포인트 낮은 3.9%로 수정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전망치도 지난해 9월 4.4%에서 지난달에는 3.25%까지 내렸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교역량 증가율이 3.8%로 2010년 12.8%, 2011년 5.9%에 비해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반기 수출액도 0.6% 증가하는 데 그쳤고 지난달에는 2009년 10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수입이 동반 감소하는 트리플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유럽발 부채 디플레이션의 영향권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일부 소득 불평등 지표가 숫자상으로는 호전됐지만 실제로는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가처분 소득 진위계수는 0.311로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0.312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진위계수는 소득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 지표가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불평등하게 분배됐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부채 진위계수는 2006년 0.710에서 2011년 0.801로 불평등이 크게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가계가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가계부채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후 1년 동안 우리나라의 대EU 무역수지 흑자가 7분의 1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우리나라의 대EU 수출액은 509억 달러로 FTA 발효 직전보다 70억 달러 줄었고 수입은 같은 기간 490억 달러로 56억 달러 늘었습니다. EU 수출은 12.1% 감소하고 수입은 13%나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흑자가 145억 달러에서 19억 달러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특히 월별 수출 실적의 하락세가 뚜렷해 무역수지 흑자 폭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구직자의 78%가 눈높이를 낮춰 지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상반기 구직자 2,2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눈높이를 낮춰 입사 지원을 했다는 응답자가 78%, 희망 연봉보다 보수가 적은 곳에 입사했다는 응답자가 72.8%로 나타났습니다. 눈높이를 낮춘 이유로는 빨리 일자리를 잡고 싶어서가 49.1%로 가장 많았고 구직 공백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등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또 이들이 원한 연봉은 평균 2,698만 원이었지만 실제 입사한 기업은 이보다 평균 523만 원이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베이비 부머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노후 자금 마련이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급속한 노령화로 돈을 버는 기간보다 소득 없이 살아가는 기간이 늘어가면서 노후를 위한 준비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행복한 노후 설계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관련된 소식은 증권부의 서은영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한국인의 은퇴 준비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최근 정부 부처와 은퇴 연구소들이 쏟아내는 관련 지표를 보면 우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은퇴 후에도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하려면 은퇴 전 생활비의 60 내지 70%를 확보해야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연금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소득은 은퇴 전의 42.1%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평균 연금 소득 대체율 57.3%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공적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자는 10명 중 3명꼴에 불과합니다. 결국 고령자 10명 중 7명은 공적연금 혜택도 받지 못하는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은퇴 준비 과정에서 양극화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보건복지부와 국민은행에 따르면 일반 가구의 경우 응답자의 69.6%만이 경제적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대답한 반면 자산 10억 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든든한 은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 양극화가 노후 양극화로 전이되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은퇴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전 금융권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투자자들의 은퇴 설계를 돕기 위한 업계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우선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상품과 저위험 상품 외에도 다양한 구조의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 출시되면 투자 스펙트럼이 촘촘해지면서 공적연금 이외의 보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개인별로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수준과 목표 수익률에 따라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투자의 스펙트럼을 넓혀주면 자연스럽게 연령대에 맞게 은퇴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야별 전문가들을 활용한 투자 네트워크의 확대도 중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은퇴 설계의 첫 단추는 장기 트렌드를 읽고 그에 따라 체계적인 플랜을 세우는 것인데 일반 투자자들은 혼자 힘으로 일관성 있는 은퇴 설계를 할 수 없겠죠. 따라서 투자 멘토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은퇴 설계 원칙을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개인들도 투자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고성장, 고금리 시대의 종식을 인정하고 앞으로 노동인구의 감소, 저성장, 저금리, 고물가, 부채 증가를 가정한 투자 지도를 그리라는 겁니다. 은퇴 후 사회 안전망으로 보호될 것이라는 착각 역시 버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투자 공부를 하고 일정 수준의 리스크를 짊어지며 투자 수익률을 조금씩이라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은퇴 준비에 나서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사회 초년생에 해당하는 20대에서 30대 초반에는 은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 또 30대 이후에는 결혼과 주택 구입, 자녀 양육 등으로 재테크할 돈이 부족해 은퇴 설계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고충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를 후순위에 두는 고정관념부터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예, 끝으로 연령대별로 유념해야 할 은퇴 설계 방법 알려주시죠. 네, 20, 30대는 월 소득의 일정 부분 이상은 무조건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소비하는 습관을 들여 종잣돈 마련에 집중하는 것이 노후 대비의 첫걸음입니다. 종잣돈 마련을 위해서는 목적별로 계좌를 분리하고 또 자동이체로 투자할 수 있도록 강제성을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40대는 은퇴 자산을 본격적으로 배분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특히 은퇴 직후부터 국민연금 수령 시점의 공백기, 즉 은퇴 크레바스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 개인연금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늦어도 40대에는 가입을 해야 합니다. 50대 은퇴 설계의 핵심은 현금 흐름 창출입니다. 우선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연금형 상품 외에 월지급식 펀드나 ELS, 채권형 상품 등을 활용하면 합니다. 예, 지금까지 증권부의 서은영 기자였습니다. 서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벤처기업이 무료 음성 영상통화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8월부터 정식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카이스트 전산학과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벤처기업 위클레이는 무료로 영상통화와 음성통화를 할 수 있는 앱 서클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클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은 물론이고 맥 OS가 탑재된 매킨토시 컴퓨터나 윈도우 OS를 사용하는 PC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앱을 설치하고 실행하면 자동으로 무작위 아이디가 주어져서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고 통화도 기존 전화와 비슷한 방식이어서 사용이 쉽다는 게 장점입니다. 애플이 차세대 아이폰과 스마트폰 화면 두께를 현재 판매되는 제품보다 얇게 하는 신기술을 채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애플이 샤프와 재팬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를 통해 차세대 아이폰 부품인 새 패널을 양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LCD 속에 터치 센서 내장이 가능해 LCD와 함께 0.5mm 두께의 터치 화면을 별도로 부착하지 않아도 돼 전체 화면 두께가 얇아지고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가 선명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LG U+가 LTE 시대에 맞춰 다운로드 설치 과정 없이 스마트폰, 태블릿 PC, TV, 컴퓨터를 오가며 즐길 수 있는 클라우드 게임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클라우드 게임은 온라인의 클라우드 서버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어디서든 다운로드 설치 없이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LG U+는 클라우드 게임 전용 오픈마켓 C게임즈를 선보였습니다. 한국 GM이 오늘부터 편의 사양을 더하고 색상을 추가한 2013년형 쉐보레 올란도에 대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2013년형 쉐보레 올란도는 운전석에 6웨이 전동 조절 시트를 장착해 운전자 체형에 맞게 시트 위치를 조절할 수 있으며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도 적용했습니다. 가격은 디젤 차량이 모델에 따라 2,210만 원에서 2,668만 원 사이에서 책정됐습니다.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